네, 저는 첫 월급을 받으면 저를 2년간 기다려준 부모님께 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첫 월급은 플렉스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고마웠던 사람들을 위해서 써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하반기 신한은행 신입채용 일반직에 합격하게 된 박땡땡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국민은행 유비 부문에 최종 합격하게 된 신땡땡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격증도 기본적인 건 가지고 있었고 인턴 경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에서 매번 탈락하다 보니 이런 점이 가장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인턴을 경험하기 이전에 면접 준비는 하였으나 추후에 이제 신입 채용 같은 정규직 면접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참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 금융권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는 것이 없어서 조금 막막하기도 했고 계속해서 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의 출신이기도 하셨고 은행에 대한 취업 준비 경험도 다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지금의 멘토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서류 전형부터 최종 면접 전형까지 같은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큰 의미가 들었습니다. 한 선생님과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장점과 단점을 더 잘 알고 진행을 해주실 거라고 믿었고 횟수나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컨설팅에 더 끌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류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멘토님께서 일단 자소서에 문항별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써야 작성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험이나 자격증을 공부할 때도 단원을 보았을 때 좀 더 암기가 쉬운 것처럼 이런 서류적인 부분도 그런 단계별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제 이런 서류 작성 스킬이라든지 혹은 에피소드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같은 경험이라도 좀 더 재밌게 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소서는 조금 딱딱한 느낌이 더 컸는데 선생님이 봐주신 자소서는 훨씬 더 포인트가 있고 눈에 들어오는 그런 문장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합격률이 그 5군데 중에 이제 3군데를 서류를 합격하게 되면서 60%의 합격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기업들 자체가 서류 합격하기 매우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런 높은 합격률이 보였다는 것에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상반기 때는 서류를 하나도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번 하반기 때는 6개 중에서 5개를 합격하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험을 많이 적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경험을 하고도 어떤 경험을 제가 녹여낼 수 있는지 감이 전혀 안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멘토님께서는 그때 뭐 알바라든지 인턴했던 경험들 하나하나 이제 다른 지원자분들의 데이터를 같이 가져오면서 이런 경험들을 끄집어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제일 어려웠던 게 어떤 경험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자소서에 맞는 경험이 될까 이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멘토님께서 제 경험들을 보고 자소서에 맞게끔 수정을 해주셔서 좀 어려움 없이 서류를 작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글쓰기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멘토님께서는 한때 인턴으로 기자를 활동하셨던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그 글쓰기가 반영된 것이 저는 가장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별명을 지어주신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한눈에 들어오고 기억하기 쉬운 별명으로 좀 재치 있는 포인트를 통해서 기억에 남는 자소서를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지만 제가 손수 찾을 수 없었던 자료들을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 또한 제 한정된 지식 안에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지에 대해 가끔씩 노하우 같은 것들을 전수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제가 필기를 합격하게 된 이유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필기 부분에서는 사실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라는 고민이 많았는데 쌤이 코칭해 주시는 대로 NCS 같은 경우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 분배하는 방법,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까지 짚고 넘어가 주셔서 필기에서는 다 통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정된 시간 안에 그 수많은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멘토님이 보기만 봐도 이거는 걸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 문제는 버려야 된다, 풀어야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짚어주시니까 좀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려운 문제를 끌고 가는 그런 습관이 조금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신 버려야 되는 부분들을 확실히 버리고 나니 확실히 시간이 줄었고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꼽자면 아까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상인데 풀어야 될 것은 풀고 버려야 될 것은 버려라.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시간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다 못 푸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자기가 아는 문제를 확실히 풀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진 단계에서는 일단 은행 같은 경우에 심층 면접, PT, 토론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각각의 뭔가 면접의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걸 혼자 준비한다면 사실상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T와 세일즈 같은 경우는 좀 아는 것이 없어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제일 좀 무서웠고 다른 사람들은 다 스터디를 많이 한다고 하셔서 좀 스터디를 나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처음에는 일단 모의 면접의 심층 면접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럿이 모여 예상 질문들을 멘토님이 주시면서 각자의 그런 아이디어들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토론은 멘토님이 항상 말씀하셨지만 고객을 대하는 태도로 토론을 진행하라 했기 때문에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면접 예상 질문들을 우선적으로 뽑아서 같이 준비를 하는 식으로 하고 스크립트가 대부분 나온 경우에는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면접을 하기도 했고 1대1로도 만나서 모의 면접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모의 면접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오는 질문에도 좀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심층 면접 때는 일단 공통 질문을 먼저 리스트를 한번 주셨고 그다음에 저의 자소서를 기반으로 하여 형광펜을 다 체크해 주셔서 일일이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의 면접을 통해 대비해 주셨습니다.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은 모조리 다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은행별로 다 자소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한 대비를 마쳤고 그 후에는 사실 나올 수 없는 질문, 그냥 돌발 질문까지도 연습을 했기 때문에 좀 대처 능력이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85% 정도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소서 질문에 있어서는 90% 정도 적중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PT 면접은 실제로 한 예상 질문을 기출 질문을 던져주시고 한 5분, 10분 내로 저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피드백도 한 명 한 명 이렇게 주시면서 다른 지원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점이 실제로 제 신한은행 면접 안에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써먹을 수 있게끔 발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터디 없이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면접을 준비하면서 다른 지원자들의 인사이트도 함께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들을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비를 해주셔서 PT 관련된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상품들을 모조리 멘토님께서 건드려 주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은행 인턴을 하면서
볼 수 있었던 진상 고객 역할들을 너무 잘해주셔서 이거는 추후에 면접 때 당황하지 않고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은행에 있는 진짜 모든 상품을 다 설명서를 뽑아 오셔서 그 상품들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좀 되게 진상 고객 역할을 맡아주셨습니다. 때로는 진짜 이게 이 정도 상품 설명서를 다 읽어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과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게 나중에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맨날 강조하시던 ELS 상품이 저는 솔직히 은행에서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ELS 상품이 세일즈에서 나왔고 또 배당주 관련된 펀드가 그때 당시 세일즈 문제였는데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증권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투자 상품까지도 제가 옆에서 많이 듣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황하지 않고 세일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 프로세스대로 기출 문제들을 여러 가지 주셨고 준비하는 지원자들이랑 함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면접장에서는 1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지만 이때는 5분, 10분 내에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해냈기 때문에 상당히 타이트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타이트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주의 임기응변을 잘 발휘할 수 있었던 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코칭받는 지원자들과 함께 토론 연습을 여러 번 진행했었고 토론 기출문제를 우선 받으면 5분에서 10분 내로 타이트하게 좀 진행을 하면서 빠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을 또 겪어봤고 쌤이 항상 말씀하신 상대 측을 고객이라고 생각해라 이 말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토론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또한 이 발언권이나 찬반을 배려하는 이 모습이 저는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투와 서로 양보하고 그런 행동들이 합격할 수 있는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10일이 있다고 치면 한 7, 8일은 같이 만나서 모의 면접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나올 수 있는 기출 문제와 더불어서 이 비주류적인 질문들도 같이 진행하니까 이런 자신감이 제가 어떻게 보면 같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장에 가서도 원래 긴장하기 마련이지만 멘토님과 준비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항상 무서운 면접관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실제 면접장보다 모의 면접을 볼 때가 더 떨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면접장에서는 좀 덜 떨 수 있었고 실제로 볼 때 모의 면접보다 더 잘 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은행도 영업이고 증권사도 PB 직무로 지원하게 되어 영업이기 때문에 첫인상의 90%를 결정한다. 이 말을 항상 되새기며 면접장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임원 면접은 첫인상이 90%를 결정한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까 이런 고민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최종 면접은 인성 면접이 대다수다라고 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직무적인 부분은 1차 면접 때 다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의 비중은 조금 줄이되 인성적인 부분을 주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임원 면접은 솔직하게 대답해라, 거짓말하지 말고 꾸며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거를 항상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했고 모의 면접을 진짜 거짓말 안 치고 30번은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말하는 연습이 많이 돼서 좀 걱정이 덜어지고 두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년간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번에도 혹시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합격 문자를 보고 나서 참 다행이다, 우리 멘토님과 함께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준비하신 그대로가 면접 질문에서 나왔어서 사실 합격 발표가 났을 때 좀 쌤이 너무 확신을 가지고 계셨어서 저도 국민은행에 대한 뭔가 확신이 조금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멘탈까지 케어를 해주시고 쌤이랑 같이 컨설팅 과정을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다른 이런 컨설팅 하는 분들도 찾아봤지만 서류부터 면접까지 이렇게 한 번에 컨설팅 해주시는 분은 멘토님이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권사 현직에 직접 몸 담으셨고 은행권도 이제 준비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좀 더 제 처지와 상황을 더 이해해 주시기도 하고 진짜 실제로 저희 인생의 멘토가 한 명 생긴 느낌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이 큰 금액일 수도 있지만 불합격 시 환불을 보장해 준다는 그런 조건이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편안함이 가장 좋았습니다. 사실 새벽이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언제든 먼저 연락을 주시고 연락을 언제 해도 또 꺼리지 않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연락을 할 수 있어서 궁금한 걸 정말 1부터 100까지 다 물어볼 수 있었고 그런 편한 지인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불스메이커 취업 패키지의 환불 보장이었습니다. 불합격할 시에는 다시 전액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좀 내가 불합격했을 때 이 큰 금액에 대해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합격할 때까지 이걸 할 수 있겠구나. 나랑 같이 갈 수 있는 진짜 멘토가 생기는 거구나. 이런 좀 마음에 대한 편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전에 다른 유튜브나 이런 것도 찾아보면서 그런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금융권 자소서나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융권으로 맞춤형으로 해주신다는 점이 저는 가장 좋았던 점 같습니다. 저는 코칭이 아무래도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혼자서만 연습하고 혼자서 봤을 때는 뭐가 틀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제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자소서를 써도 사실 몰랐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쭉 합격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불스메이커 취업 패키지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금액이 현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빨리 취업을 하게 된다면 한 2달 안에도 낼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불스메이커 꼭 취업 패키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불스메이커 취업 패키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께서는 사기인 줄 알 정도로 많은 조건들이 패키지 내용 안에 들어가 있었고 저 또한 사실 선생님을 처음에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겪어보니 다른 면접 코칭이나 자소서 컨설팅 등 다 찾아봐도 이만한 전 과정을 다 코칭해 주시면서 결코 비싼 금액이 아니라고 나중에는 생각이 들어서 쌤한테 가격을 올리라고 할 정도로 좀 그런 좋은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2년간 취업을 준비하면서 좌절을 많이 겪었던 상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2년 동안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취준생 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준생들에게 항상 쓰이는 말이 내게 필요한 건 단 1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의 최종 탈락을 겪으면서 너무 절망적이었고 좌절도 많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이 남은 한 1승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면 언젠가는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